다윈의 종의 기원은 총 1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 인간의 사육에 의한 품종 개량성에 관한 내용. 인간은 가축이나 농작물의 품종을 개량할 수 있으며 그 중에 좋은 변이가 일어난 가축이나 농작물만 골라 키우면 그 형질이 후손에 다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 과정이 거듭되면 자연 상태에서는 볼 수 없는 인간에게 유익한 품종이 나타난다. 즉, 인간의 인위적 선택이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2장, 자연에서 일어나는 변이에 대한 내용. 종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개체의 변이는 항상 일어나며 그 개체 변이는 변종으로 발전하게 되고 또 그 변종은 새로운 종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3장, 생존 경쟁을 다루고 있는 내용. 모든 생명은 빠른 속도로 증가한다고 했는데 그는 기하급수적인 증가율이라고 정의했다. 이런 종이 기하급수적인 증가율의 자원이 따라갈리 만무하다고 본 그는 한정된 자원을 놓고 치열한 생존 경쟁이 일어난다고 보았다. 이런 생존 경쟁에 있어서 모든 동식물은 복잡한 관계를 지니고 있으며 같은 종에 속한 개체들과 변종들 사이에서 가장 치열하다. 4장, 이런 자연 선택과 생존 경쟁을 통한 자연 도태와 최적자 생존에 대한 내용. 즉, 생존에 유리한 변이는 살아남고 생존에 불리한 변이는 도태되는 것이다. 자연 선택이 누적된다면 새로운 종이 출현하게 된다고 다윈은 말한다. 5장, 변이에 대한 설명. 변이는 무작위로 우연에 의한 결과라고 생각해왔으나 다윈은 변이에도 법칙이 있다고 주장한다. 다윈은 사용하는 부분은 강하고 크게 되며 사용하지 않은 부분은 약하고 작게 되어 이런 변이는 후에 대부분 유전된다고 생각한다. 기후순화에 대한 변이에 대한 것과 상권 변이에 대한 것도 다루고 있다. 상권 변이는 겉보기에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형질들이 같이 변하는 형상이다. 또 종은 속보다 좁은 범주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변화하기가 쉽고 어떤 종에서 큰 친종의 같은 부분보다 극도로 발달한 부분은 변이하기 쉽다. 6장, 다윈 스스로가 자신의 학설에 대한 난점. 여러 난점 중에서 6장은 2가지 정도에 대한 해명을 하고 있다. 우선 질문은 다음과 같다. 종들이 미세한 점진적 단계의 변이에 의해서 다른 종들로부터 생겼다면 우리는 왜 중간 형태들을 보지 못하는가? 또 어설픈 중간 형태가 어떻게 그 종의 생존에 기여했을까? 그 답은 전자는 지질학적 기록이 불완전할 뿐 아니라 새로운 종은 자신의 원종이나 근친종과 가장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 그들을 없애기 때문에 중간 형태는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며 부자는 날다람쥐에서 볼 수 있듯이 날개와 다리의 중간에 해당하는 형질은 얼마든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겠다. 7장, 자연 도태에 대한 여러 견해를 제시. 다양한 견해와 반론들 중에서 예를 들어보자면 산토끼와 생쥐의 귀나 꼬리의 길이처럼 별로 쓸모없어 보이는 형질이 자연 선택의 영향을 받았을 리 없다는 반론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변화하면 다른 사소한 부분도 바뀔 수 있다는 상관변이의 주장을 내세울 수 있다. 종은 점진적으로 변하지 않았고 격히 변했다는 주장도 있으나 발생학은 그것의 강력한 반증이라 하겠다. 새와 박쥐의 날개, 4발 달린 짐승의 다리는 배배의 단계에서는 구별되지 않는 것으로 보다 반증을 다시 반박할 수 있다. 8장, 본능에 대한 이야기. 다윈은 생리구조뿐만 아니라 본능도 유전된다고 보았다. 예를 들자면 다른 새의 둥지에 알을 낳는 뻐꾸기의 행동이 좋은 예이다. 생식 능력을 갖지 못한 일개미가 군집 전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본능도 그런 개미의 존재가 군집 전체의 이익에 도움이 될 때는 생식 능력을 가진 암개미와 수개미에 의해 후손에게 전달될 수 있다. 꿀벌이 벌집을 짓는 본능 또한 유전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9장, 잡종에 대한 고찰. 어떤 종들은 쉽게 교접하면서 불임성인 잡종을 낳고 어떤 종들은 지극히 어렵게 교접하면서 상당한 출산력을 갖는 잡종을 낳는다. 이런 사실을 통해 종과 변종의 구분은 절대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생식 가능성과는 관계없이 비교된 종 간, 잡종과 변종 간 잡종에 대해서는 자손이 양친을 닮는 법칙은 그 양친이 서로 뚜렷이 다르건 조금만 다르건 간에 같은 변종의 개체끼리의 결합, 혹은 다른 변종이나 다른 종의 개체끼리의 결합과는 상관없이 같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10장, 지질학적 기록의 비흡성에 대한 지적. 무한히 많은 진화의 연쇄를 이루는 화석 유해가 잘 발견되지 않은 것은 지각의 변동이나 침식 등에 의해 손상됐기 때문이다. 다윈은 이런 지층을 대단히 부실한 박물관이라 말하고 있다. 11장, 생물의 지질학적 천위의 관계. 어떤 지층에서는 종의 변이 과정을 암시하는 중간종이 발견되기도 한다. 그 예가 파충류와 조류의 중간에 해당하는 시조새이다. 12장, 지리적 생물 분포. 여러 지역에 사는 생물의 유사성이나 차이를 기후나 그 밖의 조건으로는 완전히 설명할 수 없다. 그리고 같은 대륙 혹은 바다 생물의 종 자체는 제각기의 지적 또는 구역에서 다르다 할지라도 유연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13장도 역시 지리적 분포에 대한 이야기이다. 대양의 섬에 사는 종은 대륙의 같은 면적에 사는 종보다 그 가지수가 적으며 섬에 사는 종들과 가까운 본토에 사는 종들 사이에서는 유연성이 발견된다. 이 역시 종들은 독립적으로 창조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14장, 생물의 유연 관계. 분류학자는 생물들의 유연 관계를 추적한다. 그 관계는 상동기관, 배, 흔적기관 등에서 나타난다. 15장, 종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우연한 변이가 생겨서 그것이 생존에 유리하게 작용하면 자연은 그 변이를 선택하여 후손에게 전달한다. 변이와 자연 선택, 곧 우연과 필연의 누적이 진화를 파노라마를 연출한 원동력이라 하겠다.